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최근 들어 서울 거주자들이 지방의 아파트를 사들이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 도시의 집값이 떨어지면서 언젠가는 다시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선점 매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기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3802번, 02-2128-3802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0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더굿경제연구소의 민철기 이사님과 함께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철기입니다. 밖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날 집에 있고 움츠러 있지 마시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셔서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체크 한번 하신다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월의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 이제 벚꽃도 다 폈고요. 저희 부동산 시그널도 오늘 이사님과 함께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이슈 시그널에서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또 유망 투자처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지금 이제 타당성 검토가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서울시 기본 플랜, 2030 플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이슈 시그널 영상을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전역을 동남권, 동부권, 서남권, 서부권, 도심권 등 5개 권역,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동네 단위 계획,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은 지역 생활권 단위로 각각의 목표와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을 7개의 이슈, 즉 도시공간, 산업 일자리, 주거 정비, 교통, 환경 안전, 역사, 문화, 관광, 복지 교육으로 제시했는데요. 먼저 지역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한 자족성을 높이고 특성화된 산업을 발굴 육성해 경제 기반을 활성화하며 주거지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와 함께 각 생활권별 보행 환경 개선과 보행 공간이 확보될 예정이며 자연환경 보전, 공원 녹지 확대와 역사 문화자원의 활용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도심권에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별로 필요한 교육복지시설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 모든 지역의 발전 구상을 빠짐없이 촘촘하게 담은 만큼 서울의 지역 균형 성장을 견인할 큰 버팀목이 될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2030 서울 기본 플랜과 방송에서 보신 대로 생활권 계획,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정비 계획에 대해서까지 쭉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매년 10년씩 서울시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4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2014년에 발표한 벌써 5년 전에 발표를 한 건데 왜 그럼 지금 굳이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10년 단위의 기본 계획이지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년이면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계획을 2014년에 맞췄는데 지금 또 빠르게 세계 정세나 국제 정세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것이 잘 맞게 타당하게 만들어졌느냐, 이런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또 계속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을 잘 살펴보시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서울시의 방향이 진행될지를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 기본 계획을 보기 전에 맨 상위 계획은 바로 국토의 기본 계획입니다. 국토의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국토를 전체적인 기본 계획을 딱 세워놓고 이 틀 안에서 각각 큰 서울시는 서울시 기본계획, 성남시는 성남시 기본계획, 경기도는 경기도 기본계획 이렇게 각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본계획이라는 거를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10년 단위, 보통 10년에서 20년 단위로 세우는 계획인데 그래서 서울시 기본계획은 2014년에 발표를 했고 이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이제 아까 보신 2030 생활권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는 도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이슈되고 많이 알려진,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알려진 이슈는 제일 큰 게 바로 주거지역,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거를 할 때 이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35층으로 지금 충수를 규제를 했습니다. 충수를 규제한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충수가 제한이 됐고 지금 현재는 음아파트니 이런 아파트들이 35층 제한에 걸려서 이렇게 35층밖에 못 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과연 35층이 다시 50층이나 아니면 그것이 없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은 다시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 검토를 좀 재건축이나 어떤 하시는 분들은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큰 기본 계획은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느냐? 2020년 그 2020 계획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3도심, 그다음에 7부도심, 그리고 12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서울시의 전체적인 큰 틈을 나눠서 요 지역 안에서 어떤 계획들이 수립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교통망을 서울에 아직도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는 곳 그리고 열차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최소한 어느 곳에 있어도 10분 이내에 지하철을 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교통망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남 중심이나 너무 많이 오른 곳들 외에 너무 낙후된 다른 서울 지역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보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작년에 발표된 서울 생활권 계획에 의해서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면밀히 살펴보시면 이게 이번에 만들어진 3도심, 그다음에 7 광역 중심, 그다음에 12개 지역 중심을 나눈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것은 바로 한양, 도성, 그리고 영등포와 여의도, 그리고 강남이라는 3개 도심의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각 서울에 있는 7개의 광역 부도심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특색 있는 12개 지역들을 이렇게 이 지역 중심으로 뭔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발전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씩은 살펴보기 위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전체 기본 계획은 한 600장에서 700장 정도에 되는 대규모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들어가셔서 이걸 검색을 하셔서 지역을 면밀히 관찰한다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지역이 있다. 예를 들어서 망우동이라는 지역에 나는 지역 중심이 어떻게 되는 것을 궁금하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계획들을 이렇게 면밀히 보시면 앞으로 이 망우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교통망은 이렇게 될 것이고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지구는 지역은 지구 단위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면밀하게 나오니까 그 부분은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어떤 투자 계획이나 또 거주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명시된 이런 지역 중심으로 모든 서울시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지역 중심의 어떤 곳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서울시 기본계획을 5개 권역으로 아까 나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5개 권역으로 나눈 겁니다. 크게 가운데 뭐 용산과 종로구, 중구를 포함으로 하는 도심권이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위에 북쪽에 있다. 그래서 동북권, 뭐 청량이라든지 상계라든지 이런 쪽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제일 핵심이죠. 제일 핵심인 동남권, 뭐 강남과 잠실과 하남 그 송파와 이쪽이 다 포함된 동남권. 서쪽으로는 서쪽에 북쪽에 있다고 해서 서북권. 요즘에 많이 핫한 지역이죠. 그다음에 서남권, 서쪽에 남쪽에 있다. 그래서 서남권. 이쪽에도 상당히 많은 일자리들과 이쪽도 일자리가 있고 뭐 이쪽에는 교통의 중심이 되고 있고 그래서 각각 특색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5개 권역을 나눠서 요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투자를 하시거나 어떤 거주를 하실 때 가장 큰 핵심은 지금 이 녹지축입니다. 이 녹지축은 지금 서울시의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녹지축들이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습니다. 외곽에 이제 그린벨트 같은 거를 지정을 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녹지축들의 투자는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쪽은 뭐 보존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많이 어려운 지역이라서 이 녹지축에 해당이 되는 그런 지역의 어떤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다면 조금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녹지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얼마 전에 또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서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균형 발전과 그리고 교통망 확충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크게 나온 이 서울 도시망 구축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당히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만들어진 우이 경전철을 좀 더 연장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동북선 그리고 요즘에 가장 핫하죠. 강북선 뭐 강북의 9호선이다 해서 목동에서부터 청량리까지 들어가는 그런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면목성도 요즘에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신분당선 연장을 하겠다. 뭐 수원까지 있는 호매실은 아직은 뭐 예비 타당성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삼성까지 가는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조만간에 다시 공사를 시작할 위례 신사선 그리고 위례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거는 5호선을 이제 직결한다라는 가장 큰 이슈가 있는 이 5호선 직결화선이라든지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신림선, 난곡선 이런 것들은 신림선과 난곡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쪽 지역의 관악구나 이쪽 그 서남권 아까 서남권 지역에 교통이 많이 없었던 곳에 새로 들어가는 교통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호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강북행선과 목동선은 서로 이어집니다. 목동선이 그 양천구에서 쭉 올라와서 청량리까지 해서 이 강북을 횡단하는 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호재다. 그래서 이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도 서울시 기본 계획에 입각해서 철도망 구축 계획이 나왔고 이거에 의해서 하나씩 진행이 된다. 그리고 어떤 이런 곳에 새로 들어오는 역사에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더 조심하실 것은 이제 계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착공이나 완공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떤 서울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팁을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보면 서울시 기본계획 2030 계획의 이제 도심권, 아까 말씀드린 도심권에는 이 크게 3도심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게 한양도성,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 내용을 보시면 여기 보면 다 국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 그래서 이 서울시의 이 세 개의 권역은 이제 3도심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이제 서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비교 대상이 없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그 더 이상은 없고 이제 세 군데는 국제하고 국제적인 다른 도시와 비교를 해서 우위를 점하겠다. 그 정도의 도시는 홍콩이나 이런 곳은 그런 큰 도시와 비교해서 이제 가장 큰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중심이 문화재도 많기 때문에 문화 중심으로 국제적인 교류를 한다는 거. 영등포, 여의도는 예전에는 여의도만 거의 이제 국제 금융 중심의 허브 뭐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지금 영등포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고 뉴타운을 통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등포, 여의도를 같이 묶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 강남은 사실 뭐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요지고 뭐 어디 살아 그러면 강남에 산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큰 요지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뭐 삼성역 복합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강남권의 강남역 근처에 복합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담당할 수 있는 국제적인 마이스 산업과 비즈니스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 중심으로 해서 요 3도심이 체계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뭐 자금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도심 지역의 어느 것을 어떤 것을 투자를 하시더라도 상당히 크게 결과가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의 특색이 또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영등포와 그 여의도와 용산의 복합 개발도 지금 뭐 사실 난항을 좀 겪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사실 뭐 4, 5년 전에 그 현대차가 그 GBC라는 부지를 매입을 하면서도 상당히 너무 비싸게 매입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곳이 대규모 복합 개발이 만들어지는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는 어느 곳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조금 자금하고 상관없이 조금 더 작은 그림을 보시면 7부도심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7부도심은 여기 있는 것대로 하나씩 보시면 돼요. 용산 중심도 말씀드린 대로 국제기능 중심으로 해서 용산과 그리고 여의도와 복합개발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량리와 왕십리, 여기의 핵심은 바로 교통입니다. 철도교통, 환승역. 그래서 청량리 같은 경우는 10개의 부동산 그 철도 노선이 지나가고, 지금 현재 5개지만 앞으로 5개가 더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교통의 중심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창동 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창동 차량기지라는 게 있는데, 대규모 차량기지는 사실 선호시설은 아닙니다. 비선호시설인데, 이것이 나중에 남양주나 진접 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이곳에 대규모 또 주거와 상업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호재를 기반으로 해서 창동 상계 지역도 상당히 관주는 보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심이 상암수색, 이 네 곳은 일자리하고 관련된 곳입니다. 일자리. 어느 곳에 가셔도, 뭐 잠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GBC 관련해서 그쪽에 거의 10만 명 가까이가 들어올 수 있는 예정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네 곳의 중심에는 다 일자리, 상암수색도 DMC를 기준으로 마곡 기지고, 뭐 가산대림은 워낙 많은 뭐 소규모 공장들이나 그런 지식경 산업센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네 곳은 아까 세 곳과 마찬가지로 이 네 곳 또한 일자리 중심이라서, 어느 곳에 일자리와 관련된 일자리가 많아지는 곳에는 주거 기능도 들어와야 되고 상업 기능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곳에 어느 곳에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겠는가 해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고, 네, 보시면 이제 12개 지역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지역 중심으로 뭐 동대문, 망우, 미아, 성수, 그리고 뭐 목동, 신촌, 마포, 공덕, 연신내, 불광, 그리고 수서문정, 봉천, 사당이수, 천호, 길동까지 이렇게 12개 지역 중심의 어떤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주변 지역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중심이 먼저 조금은 개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좀 더 이 지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시그널 짚어드렸습니다. 서울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손보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한 번의 발전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입니다. 올해가 타당성 검사하는 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요. 전문가에게 직접 강의와 상담을 들어볼 수 있는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일주일에 4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 화, 목, 금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좀 세미나를 참석하셔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고 신중한 공부,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 될 테니까요. 자, 부동산 투자 전략 그리고 투자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장소는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앞에 서일빌딩 3층입니다. 또 예약을 하고 가시면 1:1로 더 자세한 상담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안A8에 3802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02-2128-3802번, 02-2128-3802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상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게요. 자, 끝번호 3453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 신청을 하는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공시지가와는 다른 건가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얼마 전에 공시가격, 공시지가 예정 가격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자, 일단 개념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그리고 공시지가 좀 개념을 좀 짚어보면서 차이점 한번 알아볼까요? 네. 사실 뭐 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쓰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뭐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라는 금액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면밀하게 따지면 상당히 틀린 경향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액, 이것은 공시가액이라는 거는 뭐 항상 기준은 1월 1일 날 기준을 해서 국토부 장관의 전체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가격을 환산을 합니다. 가격을 환산을 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한 1,440만 호 정도의 공동주택이 지금 있다고 하는데 이 전체를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이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한 번에 가격을 이렇게 환산을 해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또는 내가 살고 있는 빌라 이것은 가격이 얼마다라고 제시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시가액입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액 현실화율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은 68.1%라는 이제 공시가액 현실화율이 있는데 시세가 뭐 10억이다 그러면 한 6억 8천 정도로 나의 그 집은 이 정도 가격이다라고 하는 그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빌라는 이 정도 가격입니다라고 해서 전국의 유명한 그런 감정사들을 통해서 만드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공시지가 이런 거하고는 뭐가 틀리냐? 자, 크게 보면 공시지가는 이 지가 땅지자입니다. 땅지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가격을 환산하는 거죠. 아까 공시가액은 전체 땅과 건물에 다 포함된 주택에 대한 가격을 환산하는 거라면 이 공시지가는 땅에 대해서만 주가를 환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또 어떻게 나누느냐? 뭐 지금 1월 달과 2월 달에 걸쳐서 계속해서 발표를 했는데 공시지가의 가장 큰 기본은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서 전국의 어떤 대표되는 땅, 그 전체 필지 말고 대표되는 20에서 뭐 20만 호에서 30만 호 정도는 그 대표되는 땅에 대해서 그 대표적으로 그 국토부 장관의 주재 하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거를 산정을 해서 전국의 대표적인 어떤 유명한 땅들을 산정을 해서 얼마다라고 해서 제곱미터 가격으로 산정을 합니다. 제곱미터 가격으로 얼마라고 산정을 하면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를 하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별 공시지가라는 거를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개별 공시지가라는 거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준이 돼서 개별 공시지가를 발표하기 때문에 이 표준지 공시지가에는 내가 가진 땅이 또는 내가 가진 대지가 임야가 안 나오실 수도 있지만 요거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다 만들기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또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기 때문에 내 땅은 이만큼이다라고 발표되는 게 그게 바로 공시지가고요. 그리고 공시지가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바로 단독주택에 대해서 또 공시가를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단독주택 공시지가, 표준지 그래서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그거의 가격을 또 환산을 합니다. 얼마다라고 환산을 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개별 단독주택 전체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주택과는 단독주택은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가 되면 이거에 의해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다라고 산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모든 것이 발표가 되고 해서 한 달 이내에는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그래서 3월 15일 날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4월 15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서 얼마나 뭐 들어줄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좀 부당하다. 공시가액이 좀 부당하게 너무 올랐다라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있다면 꼭 이의 신청을 하셔서 이 정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공시지가가 중요하냐? 이 공시지가든 공시가액이든 모든 재산세라든지 어떤 이 보유세를 내는 기준에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많이 오르면 나의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꼼꼼하고 면밀하게 좀 살펴보셔서 옆에 있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내가 뭐 이 정도 수준인데 갑자기 너무 올랐다든지 그러면 꼭 이의신청을 통해 가지고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공시지가와 공시가액은 면밀히 다르지만 실제로는 거의 뭐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개념에 중시를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그 가격이 내가 적용이 되느냐, 내 뭐 공동주택이라든지 땅에 얼마나 적용이 되느냐를 좀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의신청은 꼭 한번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좀 보정을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에 대한 차이점 짚어드렸습니다. 큰 맥락에서는 같지만 공시가격은 전체적인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라면 그중에서 땅에 대한 가격이 공시지가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현재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네요. 시기 놓치지 않게 꼭 한번 이의신청 해보시고 보상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처럼 부동산에 대한 작은 궁금증 그리고요 투자 전략까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시그널 보내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02-2158-3802번, 02-2158-3802번 문의 전화 그리고 문자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도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게요. 끝번호 7753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파주 원롱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운정신도시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실거주 겸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것이 더 나을지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운정신도시네요.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도 여러 번 짚어드렸던 지역인 것 같은데 직장 근처에 실거주 겸 투자로 부동산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자,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어느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이사님? 네, 지금 사실 전화 통화를 하거나 그랬으면 좀 더 정보를 받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전체적인 틀만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먼저 지금 확인을 했는데 바로 이곳이 운정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이 교화 삼택지지구라고 하는 이쪽에 이제 GTX 노선인 GTX A 노선의 운정역이 이쪽에 들어오게 될 예정이고요. 지금 보이는 곳이 이곳이 이제 운정 1, 2지구라고 봅니다. 1, 2지구라고 봐서 지금 다 지금 들어와서 거주를 하고 있고 2010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 9년에서 10년 차 정도 되는 아파트. 그리고 이쪽에서 보이는 이쪽이 바로 교화지구입니다. 교화지구. 그래서 이쪽은 조금 더 오래돼서 한 14년, 15년 거의 이제 한 18년 가까이 되어가는 그런 교화지구. 그다음에 운정 신도시구. 지금 이런 곳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이쪽에서 운정 3지구가 지금 현재 공사를 중이고 분양은 다 되어서 지금 한참 공사를 중이어서 한 내년이나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도 있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면 운정 3지구가 전부 다 입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운정 신도시라고 특정하신 거 보니까 새로운 인프라도 잘 돼 있고 어떤 사는 곳도 많고 상업시설도 많고 한 이곳을 선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롱 산업단지라고 하면 이쪽에 산업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위쪽으로 보면 산업단지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 원롱역 근처에 있다 그러면 LCD나 파주 LCD나 이쪽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거나 그래서 총 인구가 워낙 많고 근데 그 산업단지 시설 근처에는 사실 상업시설도 되게 부족하고 주거시설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이 거주하시는 곳이 이쪽에 보시면 파주시청 있는 이쪽 이제 금촌이라는 생활권이 있고 아까 보신 운정신도시 생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많이 이제 거주를 해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운정지구 쪽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굳이 운정지구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답을 두 가지로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혼자 거주하신다, 혼자 거주하시는 청년이다 그러면 운정역 경의선을 타고 대부분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경의중앙선 쪽에 있는 역사에 있는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아직은 많이 저평가돼 있고 가격이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혼자 사신다거나 어떤 지하철이나 전철을 이용하신다면 역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 실거주 겸 투자를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가족이 있어서 자녀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금촌 쪽 좀 오래된 구시가지보다는 운정신도시로 들어가시고 1, 2지구가
다 인프라가 돼 있기 때문에 당장은 1, 2지구가 좀 더 좋을 수 있는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GTX역 근처에 있는 3지구가 오히려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직은 어리다면 뭐 1, 2지구에 거기보다는 좀 더 잡은 여유가 되시면 3지구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족이 좀 어느 정도 아이가 커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운정 1, 2지구에 들어가셔서 생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가를 이용하신다면 원룸산업단지까지 통일로나 자유로나 상당히 많은 길들이 차가 별로 밀리지 않는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사신다면 역세권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을,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좀 어리다면 운정 1, 2지구, 가족이 좀 어리다면 3지구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족이 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컸다면 1, 2지구 쪽으로 하셔서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까지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도 필요하실 거예요. 또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또 궁금하신 사항도 많으실 텐데요. 세미나 참석하시면 그 모든 궁금증 속 시원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강의와 상담을 들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평일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을 제외한 월, 화, 목, 금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 진행해 볼게요. 자, 어떻게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노후가 달라질 겁니다. 그만큼 또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설계도 중요할 텐데요. 세미나 참석하시면요, 부동산 투자 전략과 투자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앞에 서일빌딩 3층 체크해 두시고요. 세미나 예약이 필수입니다. 2128-3802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0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민철기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투자 정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방문해볼 지역, 동대문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각종 교통 호재는 물론이고요. 재개발 바람까지 불고 있는 곳입니다. 동대문구에서 전농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다세대 주택은 아까 이제 7개의 그 무도심에 속한 청량리 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의 중심지, 교통주의 중심지라고 하는 1호선 경인중앙선 지금 이제 분당선도 12월 달에 개통이 됐고, 이런 청량역에서 도보로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지는 16.5제곱미터, 그리고 실사용의 전용 면적은 35제곱미터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총 6층의 건물에 3층에 위치해 있고요. 방이 2개, 그리고 거실과 욕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참 공사 중이어서 올 6월이면 이제 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6월이면 준공이 예정된 신축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전체적으로 4억이 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다세대주택은 지금 현재 3억 9천만 원에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립니다. 자, 올해 6월에 준공이 예정이라서 지금 열심히 지어지고 있는 신축 건물이고요. 또 청량리역에서 도보로 약 3분 정도에 위치해 있거든요. 초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라는 점. 자,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지역에 지금 위치해 있는 건지 그 지역 입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곳의 입지는 많은 분들이 전농뉴타운, 전농구구역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곳이 바로 청량리역입니다. 청량리역인데, 청량리역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노선들이 지나갑니다. 1호선부터 시작해서 뭐 KTX 등 많은 지역이 지나가고, 얼마 전에 작년 12월에는 분당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강남의 접근성도 상당히 강화가 돼서 지금 교통의 요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지역에서 도보로 지금 롯데백화점 뒤쪽으로 해서
도보로 한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 보시면 되고 입지는 이곳이 바로 전농 9구현 뉴타운입니다. 새롭게 지정이 돼서 지금 정비구역 열람을 끝냈고 조만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추진위원회는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진행이 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처에는 바로 뭐 외국어대학교, 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리고 바로 위에는 시립대학교도 이렇게 명문대학교들이 근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 그리고 많은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미주아파트라는 이제 재건축 단지가 조만간에 또 재건축을 실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뉴타운 뭐 6구역, 8구역, 10구역 등 많은 곳에서 뉴타운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고 그런 곳에 위치한 그런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지 살펴보셨고요. 이번에는 호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이슈 시그널에서도 짚어드렸었는데 청량리역이 그 중심에 이제 서울의 개발의 또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청량리역에 대한 개발로 지역까지 열심히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또 주변 지역들에까지 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 수혜를 그대로 받아보는 지역 바로 동대문구입니다. 자,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서울에서 지금 여러 곳에서 호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뭐 청량리 지역에 있는 전농동이나 이런 청량리 일대는 상당히 많은 호재들로 이루어지고 있고 뭐 개발만 발표돼 있는 예를 들어서 중랑구나 이런 데는 중랑구 기본 계획이 다 만들어져 있었는데 사실 미뤄지고 많이 미뤄지고 있는 단계고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많이 미뤄지고 있는 단계지만 지금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쪽은 개발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바이오 의료 R&D 센터라고 지금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제 진행을 하셔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인데 홍릉금원 바로 근처에 대규모 바이오 산업 단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양질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주변이 상당히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큰 거는 사실 GTX 노선입니다. GTX 노선을 보시면 지금 A 노선은 그 킨텍스 운정에서 동탄까지 가는 A 노선은 현재 착공 중이고 착공해서 2023년이면 만들어질 예정이고 그다음에 C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12월에 예비 타당성이라는 걸 통과를 해서 지금은 이제 적격 검사를 받고 있고 아마 올해 말 정도 되면 다 통과가 돼서 착공을 갖지 않을까 싶은 예정이 되는 GTX C 노선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는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GTX B 노선이라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안 돼서 근데 이제 지금 마서까지 연장을 하면서 통과되는 그 BC 점수를 높여놨기 때문에 올해에는 꼭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될 예정에 있는 그래서 이 B 노선과 C 노선 획기적인 노선인 두 개의 노선이 청량역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청량역은 뭐 강남이든 서울역 근처든 도심이든 강남이든 다 10분에서 15분 내로 다 이동할 수 있는 가장 큰 교통의 허브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올해 안에 한해서 5년, 6년 안에는 이 교통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큰 교통의 호재가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5월 달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예전에 뭐 그 좀 집창촌이라고 상당히 안 좋았게 예정이 됐던 그 4구역이 있습니다. 정량리 4구역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 65층짜리로 새롭게 변모가 될 예정이고 65층 규모의 롯데에서 짓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호텔과 상업시설 그리고 주거시설이 복합된 그런 지역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5월 달에 분양가를 지금 하고 그 주택보증공사와 그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보증이 잘 돼서 하면 상당히 큰 청약 경쟁률이 될 거고 일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65층짜리 규모가 5개 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호재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이번에 분양을 지금 시작을 합니다. 최초로 분양을 이번에 제일 먼저 분양을 시작하는데 동부 청과시장을 재개발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고 최고 높이가 59층. 까지 올라가는 거의 뭐 200m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지금 청약분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면 청약을 시작할 것 같은데 아마 2,600만 원 선 그래서 거의 8억에서 9억 가까이의 분양가가 인정이 되는데 상당히 많은 청약 참가자들이 노리고 있는 지역이고 지금 경쟁력이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재개발이 돼서 신호탄이 돼서 계속해서 이런 거의 뭐 60층 가까이 되는 건물들이 효성까지 포함해서 11개 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역은 발전할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호재가 있다는 점, 그중에서도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한 동대문구 전농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상반기 신규 분양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건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건물 어떻게 지어지는지,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세대 주택은 지금 보이는 대로 6층짜리 건물입니다. 총 6층짜리 건물에 투룸과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위치는 3층에 위치한 투룸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에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그리고 친환경 소재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모든 시설들이 다 붙박이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신혼부부나 뭐 대학생들이 들어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되는 가격은 지금 3억 9천만 원 지금 매매가는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쪽에 거래되는 시세가 이 전용 면적대로 해서 2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실투자금은 1억 7천만 원. 그리고 월세를 하게 되면 지금 2천만 원에 70만 원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3억 9천에 거의 이제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럼 1억 6천 정도 예상을 해서 지금 2억 1천만 원 정도면 실투자가 가능한 지역 그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큰 이 전농동 다세대 주택의 투자 포인트는 바로 다세대 그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듯한 예정 지역의 안에 들어있는 매물이다. 그래서 나중에 입주권을 받고 그다음에 조합원 자격이 돼서 나중에 새로운 아파트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투자금 대비해서 시간이 뭐 4, 5년 정도는 걸리겠지만 지금 현재 9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32평대를 만약에 받는다면 상당히 지하철에도 가까워서 큰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재개발 지역만 하나만 달랑 이렇게 올라가면 별로 메리트가 없는데 이 인근 지역이 뭐 아까 보셨듯이 65층짜리가 뭐 10개 가까이 들어오고 뮤즈 아파트도 재개발을 예정하고 있고 그 위에 다른 뉴타운 예정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복합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그곳에 위치한 그런 투자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청량리에서 문제는 교통이 제일 좋은데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졌던 것도 현실인데 강남과의 접근성이 이 분당선이 개통이 되면서 뭐 20분 만에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장 큰 호재가 생겼다라고 그래서 이 지역은 뭐 강북 쪽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 강남까지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가장 개발이 좀 크게 될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기다린다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그것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대문구 전농동 다세대 주택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투자 정보, 두 번째 투자 정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파주로 넘어갑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릴 건데요. 앞서 상담 시그널에서도 좀 짚어드렸었는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피스텔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아까 제가 뭐 그쪽 문자 상담하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오피스텔은 경의중앙선 운정역, 이제 급행역입니다. 급행역이 그쪽에는 뭐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급행역이 지나가는 운정역에서 도보로 한 2분 정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핵심은 전용 면적 24.41, 즉 평수로 환산한다면 7.7평이 조금 넘는 건데 확장을 해서 서비스 면적 확장을 해서 43.7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13평 가까이 되는 상당히 큰 서비스 면적이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다. 그래서 운정에는 최초로 양쪽 복층을 사용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분리형 투룸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실과 욕실이 이제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이어서 내년 10월 정도에 준공이 예정인 그런 신축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상되는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의 오피스텔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주 운정신도시 와동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실사용 면적이 크다는 게 가장 좀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번엔 좀 자세히 한번 그럼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와동동 운정신도시 하면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최대 신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입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뭐 지금 경기 쪽에 신도시로 조성이 된 것 중에 지금 형성이 완전히 된 곳도 있고 되고 있는 여러 곳이 있는데 이 경기 북부에서는 상당히 큰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운정 신도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곳이 위치하는 건 운정역, 경기 중앙선이 지나가는 운정역.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산업단지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운정역에 있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오피스텔이고 도보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바로 운정 1, 2지구 그리고 3지구로 둘러싸여 있고 조금 더 가면 교화지구, 그래서 뭐 출판단지와 여러 가지 그 산업단지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피스텔을 고르실 때 가장 큰 포인트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주변에 있느냐와 또 하나는 얼마나 많은 역세권이냐를 두 가지를 보는데 두 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크게 화면을 보시면 입지 여건을 보시면 바로 이쪽에 있는 운정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고 반경 10km 이내에 7개 이상의 산업단지들이 존재하고 밑에는 일산 신도시. 일산 신도시도 킨텍스역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에도 가까운 10km 이내에 진입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 보면 이 노란색 화면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운정 1, 2지구입니다. 1, 2지구고 지금 다 입주가 완성이 돼 있다.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로 입주가 돼 있고 좀 더 일찍 된 교화지구. 이 나머지가 3지구 이렇게 형성이 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구를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화지구가 들어왔을 때는 10,000세대 정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1, 2, 3지구가 다 들어온다면 95,000 기존까지 있으면 거의 10만 세대가 들어오게 돼 있고 거주 인구만 25만 명입니다. 파주 전체가 45만 명 정도의 인원이 있고 지금 46만 명, 50만 명으로 다가가는 와중에 운정에만 25만 명 이상이 지금 입주가 예정이 돼 있고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유동인구가 많다. 그런 곳에 사실 오피스텔이나 업무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유심히 볼만한 지역의 오피스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할 때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업단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좋은 투자다. 또는 교통개발호재 하나만 있어도 앞으로의 좀 가치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파주 운정 신도시입니다. 그곳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리는데요. 자, 그럼 이 호재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좀 전에 본 매물에서 동대문이나 이쪽에 상당히 큰 호재가 있다고 하면 이 파주 북부 쪽에 있는 경기 북부에도 상당히 큰 호재가 많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 그 위치한 곳에 바로 위에 이제 상당히 많은 공장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형성된 공장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지하철 경의선을 타고 조금만 올라가서 한 두세 정거장만 올라가면 제일 크다는 LCG 산업단지 인구 인원만 거의 300만 평 가까이의 부지에 산업단지 패널을 만드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이거를 중심으로 원롱 산업단지, 또 축현리, 탄현, 오산이라는 지역의 산업단지까지 일자리만 거의 21만 명 가까이가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배후에 엄청 많다라는 곳이고요. 바로 옆에도 도보로 걸기는 좀 어렵지만 차로 5분이나 10분 거리에 문발이라든지 신촌이라든지 이 산업단지들도 주변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있다라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형성이 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운정역 앞에 상업지역이 생각보다 이 운정신도시에는 거주 인원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로 밑에 있는 야당역 쪽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운정역 쪽에 지금 이 백화점이 들어오기로 예정이 되면서 활발하게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복합 행정타운이 지금 예정돼서 진행 중이고 등기소와 법조타운도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변모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큰 건 사실 GTX 노선입니다. GTX로 모든 부동산은 강남으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강남에 얼마나 빨리 접근하냐가 상당히 큰 호재인데 GTX A 노선이 지금 착공에 들어갔고 이제 2023년이면 완공 예정 입니다. 그래서 운정역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생겼다. 그래서 이 교통의 착공이야말로 상당히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지하철만 있다고 모든 건 되는 게 아닌데 바로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지금 진행 중이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개통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교통이 지금 밀려 있는 상황에서 문산에서 강변북로라는 지역까지는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완통이 된다면 지금 자유로나 통일로뿐만 아니라 이 서울 문산 고속도로를 통해서 상당히 빨리 강남 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큰 건물로 본다면 나중에 개성에서부터 이쪽 익산까지 전부 연결되는 그런 서해안 중심의 서쪽 벨트의 형성이기 때문에 이 또한 고속도로도 이 오피스텔에는 상당히 큰 호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주 운정신도시 호재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0년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건물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지 가격까지 짚어보죠. 네, 이 건물은 총 20층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고 20층 중에 현재 이 건물에는 10층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이고요. 여기는 특이하게 7층에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7층에 커뮤니티 시설부터 시작해서 피트니스 센터까지 모든 것들이 7층에 다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많은 엘리베이터가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붙박이장 등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아니면 직장인들이 살 수 있게 상당히 좋은 오피스텔이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복층에 양쪽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운정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고, 이 2명, 그래서 2명 이상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여지면 되고요. 가격까지 보겠습니다. 가격은 지금 현재 1억 5천만 원에 보실 수 있고, 현재 13평 정도의 기준으로 되어지는 전세가가 1억 1천입니다. 실투자 금액은 4천만 원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세를 하신다 그러면 1,060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은 60%인 9천만 원까지 된다고 보면 예상되는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으로 이 운정에 있는 오피스텔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입지와 호재뿐 아니라 가격까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파주 운정신도시 와동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더 자세한 투자 정보를 원하시거나 또 강의, 상담을 듣고 싶으시다면요.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평일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을 빼고 월, 화, 목, 금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 진행됩니다. 부동산 투자 전략과 투자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앞에 서일빌딩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예약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2128-3802번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정보 전해주신 민철기 이사님은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3802번, 02-2128-3802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한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